자, 또 만났네요. 자, 2주차 3강 시작하도록 하겠습이 이 3강에서는 패스 익히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러스트레이트 안에서 그린 모든 형태는 우리가 패스라고 부릅니다. 자, 앞에 우리가 설명했었던 선택 툴을 위해서 설명했었던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 있죠. 모두 이 패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패스란 것은 길 또는 경로라는 뜻인데요. 이 길은 우리가 시작점이 있으면 도착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작점과 도착점을 사이를 잇는 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패스란 것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있고 또 그 사이를 잇는 선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형태를 만들려면 점을 찍고요. 그 사이를 이어서 패스를 만들어야 하고 또 이 패스를 따라 선과 면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글로 설명하니까 힘들죠. 자, 다음 패스 관련 용어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방금 말했던 패스 한번 3번 한번 보세요. 자, 점과 점을 이어주는 전체. 그럼 이 3번은 이 전체 선 자체를 우리가 다 패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패스를 고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거, 앵커 포인트는 저 1번 요 기준점이 되는 거 있죠. 자, 패스를 고정하는 기준점 되는 것을 앵커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은 앵커 포인트와 또 앵커 포인트 연결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중간에 있는 이 선,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개의 기준점을 연결한 선, 요 점들과 점들 사이에 얘를 세그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 이 전체를 패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요렇게 기준점에서 방향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향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선이 있으면 끝에 이렇게 점이 있죠. 5번하고 5번에 이렇게 보시면 방향선 다음에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세그먼트의 기울기와 곡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선이다. 자, 곡선의 형태를 조절하는 선이다. 자, 방향선 용어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방향점은 방향선 끝에서 방향선을 조절할 수 있는 점이다. 그래서 이 끝에서 방향선을 조절하면은 형태를 이렇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2강에서 우리가 촛불 살짝 바꿔봤었죠. 자, 그것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러스트를 열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파일 새로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A4 용지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4 용지는 가로가 29.7, 세로가 21cm라고 했고요. 여기 오른쪽에 미리 제목을 정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언타이틀 이름으로 해서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게 누르면 세로 방향의 종이가 나오고요. 이렇게 누르면 가로 방향의 종이가 나옵니다. 우리가 계속 세로 방향 했으니까 이번에는 가로 방향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고 제작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새로운 아트보드가 형성됩니다. 우선 제일 간단하게 직선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패스를 이루는 그리는 도구는 지금 왼쪽에 보이는 펜 도구입니다. 자, 이 펜 도구를 꾹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인 펜 도구가 있고요. 고정점 추가 도구가 있고 고정점 삭제, 고정점 도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펜 도구를 사용을 하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펜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자, 도구 상자 제일 아래쪽에 오면은 선색과 밑에 있는 요 검정색 이게 선 색깔이고요. 앞에 있는 폴그라운드 컬러 이게 칠 색깔입니다. 면 색깔입니다. 이거는 면 색깔, 뒤에 거는 선 색깔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꼬부랑 화살표는 선 색깔과 면 색깔을 교체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흰색 면에 검정색 선으로 그림을 그려진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원상태. 자, 이게 되어 있으면 초기값 7과 선, 자, 기본값으로 7과 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7이 먼저, 그 다음에 선이 나중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면 색깔은 없애주겠습니다. 자, 면은 없고 선만 사용하겠다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옵션 바에 봐도 우리가 면은 없고 선은 검정색이 있는데 두께가 1포인트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조금 더 굵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 두께를 2포인트로 바꿔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트보드의 빈 곳을 클릭해서 자, 시작점을 만들고요.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것이 아니라 마우스의 버튼에 손을 놓고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세그먼트 선이 생깁니다. 그 다음 기준점을 찍기 위해서 파란색 선이 생기는데요. 자, 내가 원하는 곳에 한번 쿡 찍고 또 쿡 찍고 이렇게 해서 지그재그 선을 이렇게 많이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빠져나오지가 않아. 이제 끝내고 싶다. 자, 그럴 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빈 곳을 클릭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기본 이런 단축키가 생각나지 않는다 할 때는 자, 선택 툴 요거 그대로 놔두시고 선택 툴을 선택하시고요. 빈 곳에 클릭하시면 해제가 됩니다. 편집이 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자꾸 넘어가게 되면은 선과 선이 이어져서 형태가 끊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다음 과정을 진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지그재그 선을 마음대로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편한 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곳을 클릭한다. 뭐라고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곳을 클릭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직 수평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클릭하고요. 스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수평 수직선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선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수평 수직 45도 선을 쉽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픽 작업을 할 때는 이 Shift 키나 Alt 키 이러한 것들이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Shift 키를 누르고 수평으로 한번 클릭해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45도 각도를 이렇게 콕 찍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자,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45도 직선 수평 수직을 할 수 있다. 자, 빈 곳에 클릭해서 해제하면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직선 그리기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이리저리 많이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빈 곳 클릭. 자, 내가 원하는 곳. 자, 점과 점이 연결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얘가 끊기지 않는다. 해제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한다. 또는 내가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고 빈 곳을 클릭한다. 자, 이렇게 해서 해제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얘를 전체 선택해서 지우겠습니다. 전체 선택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A입니다. 컨트롤 A. 자, 컨트롤 A를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모두 지워지겠죠. 자, 이번에는 당연히 직선만 그리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부드러운 곡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펜 도구가 선택이 되고요. 자, 첫 번째 클릭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서 한번 더 클릭을 하면서 손을 놓는 게 아닙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서 버튼에서 손을 떼지 마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세요. 손을 떼지 않고 드래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드래그 하는 대로 파란색 방향선이 나타나고 위가 볼록한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음에 드는 곡선이 나올 때까지, 손을 떼지 않습니다. 자, 나는 한 이만큼 곡선을 하고 싶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마음에 든다 하면 이때 손을 이렇게 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지점까지 또 가서 나는 또 클릭하고 싶다. 그러면 또 클릭하고
또 이렇게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클릭하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계속해서 곡선이 생기면서 클릭해서 움직이면 직선이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되나요? 자, 그래서 마지막은 어떻다?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어렵진 않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클릭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Shift 키 누르고 여기를 드래그를 하는데 마우스에서 손을 떼지 말고 또 내가 원하는 곡선이 나오게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다시 이렇게 가면 계속 이어진 곡선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두 번째 클릭한 지점을 다시 한 번 더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조금 전에 나왔던 방향선이 사라집니다. 자, 아래쪽 방향선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오른쪽 떨어진 지점을 다시 클릭한 채로 또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요? 앞서 클릭했던 지점처럼 똑같이 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죠. 자, 이걸 이어게 되면은 이런 끊겨있는 곡선이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고정점을 클릭.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클릭. 그 다음 여기서 멈추고 싶다. 컨트롤 키 누르고 빈 곳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완전 이렇게 곡선이 아니라 이렇게 반곡선이 되게 그릴 수 있다. 자, 그런데 왜 이때 방향선을 왜 삭제할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죠. 자, 곡선을 그릴 때 방향선이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면 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면은요 다음에 그리는 곡선이 자유롭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유로운 자연스러운 곡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방향선을 이렇게 삭제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그려줘야지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좀 지울게요. 컨트롤 A 해서 다 선택하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바로 옆에 펜 도구 옆에 곡률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 이 곡률 도구는 일러스트레이트 CC 2017 버전에 새로 추가된 곡선을 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만약에 이 곡률 도구가 보이지 않는다 하면 조금 전에처럼 이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곡률을 그리면 되는데요. 똑같이 내가 원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아트보드 그냥 빈 곳을 클릭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원하는 곳 그러니까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는 채로 내가 원하는 지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률이 나타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을 또 클릭, 원하는 지점을 클릭. 그래서 똑같이 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그릴 수 있도록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끝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빈 곳을 클릭하면 없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전체 선택하고 지울게요. 이번에는 지금은 다 우리가 선으로만 이렇게 그려보셨죠? 자, 이번에는 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이라는 거는 선들이 다 이어져야지 면이 나오죠. 자, 일단 펜 도구를 선택을 하고요. 자, 클릭, 클릭, 클릭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처음에 시작했었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멈추지 않아도 자동으로 패스선이 끊깁니다. 패스가 닫힌 면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시작점과 끝점이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열린 패스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우리 사실 컬러를 넣게 되면 선은 이렇게
면 색깔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작업 중에 색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과 자, 이렇게 종료점이 자, 이렇게 확실한 닫힌 패스를 그리게 되면은 면과 선을 정확히 만든 오브젝트가 형성된다는 것, 자, 요거를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내가 선택했던 걸 선택을 해서요. 내가 지금 선과 그다음에 선을 연결해서 중간에 이런 방향선도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봤습니다. 자, 곡선으로 된 둥근 원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다시 해볼까요? 빈 곳에 클릭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우선 펜 도구로 아트보드의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지점 어떤 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좌우로 막 흔들리는데요.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수평으로 이렇게 조금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릭할 지점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면서도 Shift 키를 살짝 눌러도 되고요. 그냥 클릭만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아니면 만약에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려니까 형태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는 내가 한번 클릭을 하고요. 한 번 더 이 고정점을 클릭을 하면은 방향선이 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또 내가 원하는 지점에 가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곡선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방향선을 삭제하지 않고 뭐 그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곡률 도구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곡률 도구를 선택을 해서요.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점을 클릭한 후에 자, 이렇게 그냥 마우스만 움직여 보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지점에 아래로 이렇게 옮기고요. 또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서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하면은 위에 거도 비슷하지만 얘는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다시 한번 클릭. 자, 클릭. 자,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 얘들을 또 모두 지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패스로 그린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패스를 이용해서 선과 면을 자, 다시 이렇게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선택을 해제했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선택되면 이렇게 패스 구조가 보이는데요. 자, 지그재그선을 아래로 드래그해서 옮기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하나를 클릭하면 얘들이 다 선택이 돼서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 도구로 펜 도구로 다른 걸 또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자, 이렇게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패스로 선택하면은 자, 이렇게 패스가 있는 부분에 드래그하면은 드래그한 영역 안에는 패스가 모두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패스는 내가 그린 그림을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옮기는 거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패스의 어떤 한 부분만 선택해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곡선이 있는데요. 자, 패스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옮길 때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합니다.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하고요. 시작점 주변을 살짝만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하나의 점만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왼쪽으로 살짝만 이동해 볼까요? 자,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패스의 형태가 수정이 되죠. 자, 다시 자 이렇게 가져오면 또 패스의 형태가 수정이 됩니다. 자,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빈 곳에 클릭만 하면 해제가 됩니다. 자, 오브젝트 선택하고 옮기기 가능하죠. 자, 이번에는요, 직접 선택 도구로 패스의 중간, 자, 이렇게 해서 패스의 중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스의 중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곡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패스의 중간을 선택하면 방향선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방향선에 방향점 핸들을 잡고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또 형태를 이렇게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고정점을 잡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고요. 핸들을 잡고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아트보드를 클릭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선택 도구와 직접 선택 도구를 이 펜 툴을 이용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지 꼼꼼히 익히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선택 도구는 패스 전체를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패스의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얘가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돼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는 패스의 어떤 한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자, 직접 선택 도구는요, 내가 이렇게 어떤 부분을 드래그 했을 때 패스의 한 부분을 선택하는 도구입니다. 패스의 한 지점만 선택한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 도구와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의 차이점 꼭 알아 놓으세요. 자, 이번에는 펜 도구로 자, 삼각형을 이렇게 제가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 펜 툴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고정점 추가, 고정점 삭제 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찾았나요? 자, 고정점 추가 도구는 뭐냐면은 내가 정했는 요 중간중간에 점을 말 그대로 하나씩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추가했는 점을 가지고 뭘로? 직접 선택 도구로 이 부분만 선택해서 자, 이렇게 올리게 되면 자, 삼각형에서 사각형 도구로 바뀌게 되겠죠. 자,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얘를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패스의 선 위에다가 정확하게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선택해서 얘만 이렇게 자, 빈 곳을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점 삭제 도구가 또 있겠죠. 자, 클릭해서 고정점 삭제 도구 선택해서 정확하게 고정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다시 삭제돼서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제가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오죠. 패스의 고정점 위에 고정점 삭제 도구를 사용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고요. 자, 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인다. 어떻게 해요? 이 부분 삭제하고 싶다. 드래그해서 확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고정점 삭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직선을 곡선으로 만들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바에서 직접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고정점을 이렇게 아무리 클릭을 해도 곡선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고정점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세요. 자, 펜 도구 밑에 고정점 도구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서 직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얘가 곡선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펜툴로 자, 직선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곡선을 만드는 방법 하나가 더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도구 상자에 있는 고정점 도구를 이용을 해서 곡선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
자, 얘를 선택해서 이만큼 드래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환경 설정에서 바꿀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요. 윈도우 환경을 작업 영역에서 필수를 이렇게 선택하고 난 뒤에 보면은 속성창이 있습니다. 속성창. 자, 이 속성창에는 내가 지금 작업하고자 있는 내용들을 이 속성에서 바꿔줄 수가 있죠. 가만히 보면은 7도 바꿀 수가 있고요. 획도 바꿀 수가 있고 변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변환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컨버트해서 직선, 곡선 두 개가 있죠. 자, 이 부분을 내가 곡선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자동으로 방향선이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 직선으로 바꾸겠다, 곡선으로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핸들을 이렇게 조정해서 형태를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준점 변환 도구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고요. 내지는 고정점 도구를 이용해서 바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것도 빈 곳에 클릭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과 곡선이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직선인 부분에요.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자, 이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하게 되면 여기 조그만 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점 보이나요? 자, 점에 가면 자, 마우스 포인터가 어떻게 돼요? 살짝 바뀌는 거 확인되나요? 화살표에 호 같은 게 생기죠. 요때 살짝 잡고 드래그 해도 어떻게 해요? 생길 때. 이게 지금 안 생기죠. 살짝 생길 때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하고요. 얘가 생길 때 이렇게 잡아줘도 직선이 됩니다. 직접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요. 요럴 때 이렇게 잡아줘도 직선이 된다는 거.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얘를 이렇게 잡아주면 직선이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도 직선을 또 곡선으로 살짝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한번 맞춰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자,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뭐처럼 보입니까? 자, 얘를 하트 모양으로 우리가 바꿔 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나요? 얘를 하트 모양으로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선 펜 도구에서 고정점 도구 있었죠. 자, 고정점 도구를 선택을 해서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입니다. 클릭해서 손을 놓지 않고 바로 잡아 당겨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 드래그. 자, 이 정도만 해도 하트가 생겼죠. 자,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형태를 고정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 하트가 아니어도 다양한 하트가 되겠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빈 곳에 클릭해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여러분들도 하트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이용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둘, 셋, 넷, 5개에서 화살표 모양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점 도구를 이용을 해서 패스 고정점을 잡으면서 드래그, 잡으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를 가지고 고정점을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얘를 이렇게 선택해서 조금 전에 우리 면 없음 했죠. 자, 면 없음에 빨간색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 하트까지 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펜 도구 아직 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한꺼번에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익히게 되면 또 머리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실습하는 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도 과제는 없습니다. 과제는 없고요. 자, 우리 펜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꼭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자, 2주차 3강 여기까지 마치고 자, 2주차 수업 다 마치게 되는 거네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